자, 이번 시간은 60페이지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 절차 쪽인데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양이 작진 않아요. 그 밑에 등록의 개념은 등록은 공적 장부에 적어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 그래서 이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해주는 그런 걸 말하고, 성격도 대충 읽고 지나가도 돼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 등록은 적법 요건이다. 3-3 여기 해당하죠. 동그라미 2번 가끔 물어봐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 처벌될 뿐이지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죠. 다음에 기속적 행정행위 이 단어는 시험에 안 나오고 동그라미 1번을 보는데 법조문은 법조문인데 이런 걸 잘 출제하지는 않더군요. 혹시 모릅니다.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 간청은 개설 등록 신청 들어왔는데 이때 다음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꼭 등록을 해줘라. 첫 번째 기억.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 등록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안 되겠죠. 또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등록을 해주지 않겠죠.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고. 근데 여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등록을 꼭 해준다. 말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을 신청했으며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기준에 적합하였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법조문이에요. 이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추면 반드시 등록해 준다는 거예요. 동네 왼수가도 꼭 해줘야 돼. 헤어진 여친이어도 꼭 해줘야 됩니다. 해주기 싫지만 해줘야 돼. 자,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일신전속성. 그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속하니까 양도되어 상속 이라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등록 신청자. 여기부터 그냥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괄호 빼고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왜 법조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닌 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건 부정을 2번 해서 이제 강한 긍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고쳐 말하면 밑에 적어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물론 그렇게 바꿔서 내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바꿔 읽은 이유는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다시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소공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 소공이 지금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고쳐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공은 제외한다. 그러면 그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럼 왜 안 되냐? 현재 소공은 계곡 밑에 직원이에요. 그 상태에서 등록을 하면 한쪽은 직원, 한쪽은 계공 이렇게 되니 내가 직원으로 있는 사무소에서 물건 정보를 내 사무실로 이렇게 빼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중개사무소에 2군데 걸치는 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2군데 걸치는 걸 이중소속이라 하고 이걸 금지한다고 바로 다음 시간에 배워요. 그러니 이중소속 금지에 따라 동그라미 2번 밑줄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O라고만 풀자면 돼.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3번 외국인도 다 가능합니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든 법인도 다 등록 신청. 요건 다 갖추면 등록되는 거죠. 자, 등록 간청 가죠. 등록 간청은 간단히 말하면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이러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자격증은 누가 주고? 시도지사가 주고 등록증은 시군구에서 준다 이거지.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시군구에서 관리할게요. 근데 시군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시는 구가 없는 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행정시를 말한다 이거야. 그렇게 분지를 내기도 해요. 자,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을 말한다. 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등록관청이 누군지 그 2줄 정도는 눈에 꼭 익혀야 돼요. 중개사무소, 두려는 지역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이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을 말한다 이거지. 고민할 필요 없고
구가 있으면 구청, 구가 없으면 시 이런 말입니다. 어떤 시에는 구가 있고 어떤 시에는 구가 없잖아요. 구가 있으면 시청 가지 말고 구청 가고 구가 없는 시면 시청 가고 읍면에선 군청이 가라 이런 얘기죠.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여기가 등록관청이다. 동그라미 2번 참고하시고 밑에 주의 볼게요.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쪽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시도지사는 시도지사잖아요. 시장은 시장이잖아. 시장은 시장인데 그 등록관청에 있는 시장은 아니란 얘기지. 왜?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는 반드시 구가 있으니까. 밑에 지문, 출제 지문이에요. 광역시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X. 왜? 광역시장이 주는 게 아니니까. 광역시장은 자격증을 주는 시도지사라는 얘기지. 자, 동그라미 3번. 법인. 잠깐 보시면 여기는 서울 강남구예요. 서울 강남구에 법인이 본사를 두었다. 이 본사를 주된 중개사무소라고 불러요. 강남구는 여기에 우리 이제 등록을 하게 되죠. 강남구는 이제 등록관청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불러요. 같이 해볼까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불러요. 이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5. 이번 29에 출제된 지문이고요.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라는 걸 둘 수 있댔죠. 근데 분사무소는 강남구에는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어떤 큰 회사가, 큰 기업이 이 강남구에 분사무소를 한 1000개 이렇게 막 2000개 이렇게 둬버리면 다른 개공들은 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이렇게 앞으로 배우고, 그러면 다른 시군구 서초구 여기에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그 대신 한 개만. 또 수원시 뭐 영통구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몇 개만, 한 개만. 이런 식으로 시군구별로 하나씩은 둘 수 있는 걸 우린 분사무소라고 해요. 근데 분사무소는 등록이라는 걸 하지 않고 설치 신고라는 걸 하는데, 자, 등록은 나무 기둥이고 설치 신고는 가지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설치 신고를 강남구, 서초구 어디 가서 하느냐? 강남구에 한다는 거. 한 회사니까 한 군데서 관리하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해요. 여기서 신고필증을 줘요. 그런 다음에 서초구청장은 우리 동네 분사무소 들어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렇게 통보해주는 절차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요. 저는 이제 다음 주고. 네. 자, 그런다. 그래서 앞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부 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한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다. 등록은 몇 번만 한다? 한 번만 한다. 그리고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우리는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법인은 등록관청이다 이거지. 법인은 등록관청. 자, 뒤로 갑니다. 등록 기준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 다른 말로 등록 요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고 그 뜻도 알아야 돼요. 첫 줄에 적어드렸죠.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할 요건을 말한다. 뜻도 알고 있어야 문제 잘 풀려요. 다시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은 어떤 뜻이라고?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데 등록 신청 전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걸 공부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별게 다 나와요. 이 중개사법은 보통 기준이라고 뜨면 대통령령이 많아요. 물론 국토부령도 뒤에 예외 있지만 우리 공법 시간엔 주로 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 앞에 있는 과목이고 공법이 뒤에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 앞에 있는 과목은 기준은 대통령령, 공법은 기준은 국장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다. 세 번째 줄 중요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 법상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 농협이 중개업을 할 때 농지 같은 거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 법상 등록 기준까지 적용할 필요 없지. 뭐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내볼까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매매견 임대차를 중개하려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X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자 양거라 1번 누가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고 싶을 때는 어떤 요건을 미리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 뭘 받아라? 실무교육. 실무교육 바로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을 받아와라. 이번에 29회 때 이렇게 출제됐죠.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오, 등록 기준이 있잖아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 문제 낼 때 교육의 이름 바꿔치기도 해요. 뭐 직무교육 받아라, 뭐 연수교육 이렇게 내기도 해요. 예방교육이라고 내도 되고. 자, 실무교육 아까 배운 거고. 밑에 중개사무소. 이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해 와야 돼요. 나중에 확보하는 게 아니라 미리 확보를 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는 어디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등록이 될 거냐를 알려주는 거지. 자, 거기 원칙부터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가 원칙이니까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문장은 뭐냐면 그 위에 이제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 여러분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간략히 써보면 가장 첫 번째는 건축 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거 준비가 다 되면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착공신고를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시공하겠지. 다 지었으면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건축법은 감리를 받는다라고 표현한대요. 감리 끝나면 이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걸 사용승인이라 한대요. 사용승인을 받으면 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시군구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든다고 해요.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문장은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건물에 확보해와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지. 결국 이 절차를 무시한 무허가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2번이에요. 다만 2번에 열거된 것 중에 칠판에 있는 건 뭐예요? 사용 승인이잖아요. 다만 뭘 받은 건물이라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건축물 대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열거돼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준공검사라고 한대요.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에선 준공인가,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에선 사용 검사라고 한대요. 그냥 그런 것부터 하세요. 그냥 사용 승인만 읽고 지나가도 돼요. 문제는 이렇게 되겠지. 사용 승인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는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죠. 틀렸죠. 등록할 수 있다. 됐어요. 뭐 건축물 대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는데 그 오른쪽 페이지 보충학습에다가 제가 써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이 법조문을 추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건축물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지어진다. 건축물이 지어지는 속도는 다르잖아요. 어떤 건축물은 먼저 다 지어졌고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건축물 대장 만들 땐 어느 정도 건축물이 다 지어지면 일괄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사용 승인 받아 다 쓰고 있는데 중개사무소를 못 뜨는 문제가 있더라. 꼭 대장이 있어야 나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나중에 법을 개정해서 사용 승인 받았으면 건축물 대장 없어도 등록이 돼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3번도 잘 나와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는 등록할 수 없다. 공법에서 배웁니다.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 같은 거 이런 데는 등록이 안 된다. 잘 나와요. 다음에 4번은 보존 등기까지 요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사용 승인 받았거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은 미등기 건물이라도 당연히 등록은 돼요. 등록은 되고. 자, 5번. 이러한 방법으로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꿈이 뭐예요? 꿈은 소유죠, 소유.
우리 10층 건물 지어서 1층에 중개업하는 게 우리 가장 작은 꿈이잖아요. 소유. 그 다음에 그 사용대차는 뭐냐면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걸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우리 꿈은 소유,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건 사용대차,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건 전세,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임대차죠. 이런 방법으로 확보하라. 그 중에 이제 골라서 내요. 예를 들어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한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 X.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하면 끝. 자, 오른쪽에 법인. 법인이 갖출 요건이 훨씬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기 다시 써있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은 이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상법상 회사를 만들거나 우리 저번에 우리 법인 개공할 때 배웠죠. 상법상 회사 만들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만들어도 되는데 뭐가 됐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오, 뭐 이렇게 나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괄호 안에가 제일 중요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말한다. 왜 등록이 안 되냐? 누가 내 옆 사무소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리고 복비, 공짜 이렇게 하면 나는 망하잖아요. 그러니 비영리 목적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 이렇게 풀면 되죠. 됐고 동그라미 2번, 3번 다 했던 건데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그 경영진을 임원,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그 경영진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사원 이렇게 부르죠. 임원 또는 사원 이렇게 부르잖아 우리. 협동조합도 임원이라고 쓰는데 그건 참고예요. 참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혀 있으니까 시험에는 안 나와요. 최소 이 임원이 4명은 필요하대요. 자, 첫 번째 요건은 알았고 두 번째 요건. 법의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법인은 우리 이제 4장 가서 배우는데 우리 법인은 우리 법에 14조에 정해져 있는 7가지의 업무만 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우리 법인인 개공은 7가지의 업무로 겸업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업종을 적어내야 되거든요. 적어낼 때 이 7가지 안에서만 적어내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만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보면 14조의 업무를 열거는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4장 가서 자세히 배우는데 저 위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은 두 번째 줄에 7가지 외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푸는 거고,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도 그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배워요. 임등치라고. 그 박스 안에 보면 중개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5번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밑에 박스 밑에다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5번에 보면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택 분양대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근데 택지 분양대행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 맞다운 말이에요. 그 택지 분양대행 그 안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란 말이야. 자, 3번.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여야 한다. 포함 이렇게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제외. 포함이 아니야. 제외야. 대표자 이미 중개사니까. 그러면 중개사가 아닌 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중개사 아니어도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 사원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죠. 동그라미 2번에 예를 들었는데 대표자 빼고 1명이면 중개사, 빼고 2이면 하나면 되고 대표자 빼고 3이면 하나면 되고 빼고 4실 때 2,
다섯도 둘, 여섯도 둘, 일곱은 셋, 여덟 셋, 아홉 셋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 84시가 되겠죠. 이 정도도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반가로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 주의하시고 전원 그다음 분사모소를 함께 설치하려면 책임자까지 전부 다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을 받아와야 한다. 실무교육입니다. 다른 교육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전원 다 받는 걸 주의하시고요. 전원 다. 우리 실무교육에서 다 배웠죠, 이거.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하여라. 중개사무소 확보는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이런 요건을 갖추면 된다. 자, 오른쪽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는데, 우리 등록 기준에 관한 문제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요. 잘 풀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저 밑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한 그 내용은 그냥 참고로 넣어드린 거지. 이걸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혀 있는 거니까 협동조합을 만드는 절차를 한번 넣어드렸어요. 66조. 이제 요건을 다 갖췄어, 이제 뭐 해야 돼? 등록 신청해야죠. 등록을 신청합시다. 어디 가서? 등록관청이요. 자,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우리 5호 서식이 있어요. 국토부령에 신청서 작성해 내고, 그 다음에 구비서류가 있겠지. 구비서류는 어떤 건 내고 또 어떤 건 안 내고 이러는데 안 내는 서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이런 거 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양거로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5호 서식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법인이면 주된 중개사무소, 두고자 하는 지역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게 등록을 신청하세요. 자, 밑에 제목이 뭐예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이게 중요하다고.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결국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는 얘기야. 왜 안 내느냐?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 시군구는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이 등록하려는 자, 법인이면 대표자 포함한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이 양반들이 자격증을 땄는지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야. 얘 땄냐고 물어본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박스 밑에 주의해서 들었는데 실제 등록 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를 적어내야 돼. 내가 어디서 자격증 받은 걸 적어내는 칸이 있어요. 적어내는 칸이 있는데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그 71쪽에 가면 있어. 71쪽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잖아요. 신청서고 밑에 그 내용 보면은 처리 기간은 항상 맨 우측 위에 있거든요. 처리 기간 며칠이에요? 7일이라고 돼 있네. 이거 이따가 배울 거고요. 그다음 민적사항 적고 전화번호 밑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를 이렇게 적어내야 돼. 서울특별시 이렇게 뭐 경기도 이렇게 적어내야 돼. 그럼 이게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앞으로 오세요. 66쪽 맨 밑에 보고 있어요.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첨부 OX, X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격증 사본을 우리 사실 내고 싶었잖아. 어떻게 땄는데 이걸 내지 말라는 거냐고. 내고 싶은데. 아니 확대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브로마이드처럼 쫙 펼쳐주고 싶었는데 이걸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안 내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들고는 가셔도 돼요. 들고 가셔도 말리진 않아요. 동그라미 2번. 법인 등기상 증명서,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것도 안 낸다는 말이에요. 왜냐?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한다. 즉 공무원 확인사항 거기 체크하면 돼. 공무원 확인사항. 인터넷으로 확인한다는 얘기야. 요즘에 우리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다 떼는 이전 시절에 굳이 이런 걸 떼서 공무원에 또 줄 필요 있냐. 당신이 컴퓨터로 확인하면 되지. 이런 얘기지. 지금 안 내는 거 3개 배웠어요? 자격증 사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자, 오른쪽 내야 될 거는 실무교육 받았다는 사본은 복사해서 내야 돼요.
근데 괄호가 작년에 신설된 건데 실무교육은 실제 위탁 시행한다고요. 협회, 공기업, 준정보기관,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나중에 따로 배워요. 업무위탁이 뒤에 있어요.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구나. 이때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 괄호가 중요하니까 괄호를 체크하세요. 여권용 사진. 작년에 반명함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개정되어 2017년에 여권용 사진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별게 다 나와요. 사진도 내라고. 등록증에 붙일 사진이에요. 반명함판 사진보다 여권용 사진이 더 크죠. 더 큰 사진 갖고 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담되게. 응? 사진도 좀 미리미리 찍어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응시원서 여름에 접수할 때 그때 사진 찍으면요. 우리가 시험에 스트레스에서 얼굴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찍어도 이게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진은 지금 찍어야 돼, 지금. 제일 이쁠 때야. 근데 세상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야. 예? 그렇습니다. 내 생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라. 근데 오늘 찍어야 돼. 당장 주말에 가서 사진 찍고 여권용 사진. 그럼 세 번째,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는 내야지. 건축물 대장은 안 내지만 소유냐, 전세냐, 임대차냐, 사용도 이런 거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도 읽어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확보했을 땐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라. 그러니까 이제 사용 승인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 아직 없잖아요. 공무원이 확인 안 되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지. 증명해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된다는 사유를 적어내라 이겁니다. 1, 2, 3번 냈고요. 이제 눈으로만 알면 돼요. 보고 내내 안 내리게 판단하면 돼요. 반가로 3번은 외국인, 외국 법인만 내는 거라네 또. 자, 외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신원조회 하는데 외국인은 신원조회 안 되니까 본인이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야 된다. 외국인만 낸다, 외국인. 외국 법인은 그 임원들 거 내라는 얘기고, 다음 외국 법인만 내는 건 상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것도 이미 정답으로 출제됐어요. 상법의 614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외국의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안에 반드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영업소를 두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는 누구만 낸다? 외국 법인만. 근데 수수료도 다 시험에 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렇게 다 수수료 납부한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서 내고 서류도 내고 안 내는 게 중요했고 수수료도 냈어. 그러면 공무원은 이거를 공무원이 두고 가라고 그럴까? 거기 기다리라고 그럴까? 당연히 두고 가라고 그래요. 처리기간 며칠? 7일. 그날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고 가면 공무원은 나중에 며칠 있다가 중개사무소 방문도 해요. 정말 방문해야 사무소가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거고 등록 신청자는 이거 제출하고 가서 개업식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개업 준비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에? 개업 준비 얼마나 지금 꿈에 에? 열심히 얼마나 할 건데. 뭐 그냥 돼지머리도 사야 돼. 뭐 고기 뭐 떡도 준비하고 뭐 수건도 찍어야 돼. 막 폭죽도 우리 이럴 거잖아, 우리. 사무실도 이쁘게 꾸미고 막 핑크색으로 간판도 달고 막 리본도 달고 뭐 풍선도 아치형으로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 이렇게 개업식 준비하고 있으면 공무원은 기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기존에 적합하면 아까 뭐랬더라? 기존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구분하여 등록을 해줘요. 등록을 한다는 말이 장부에 적어 올린다. 공무원 컴퓨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 프로그램에 내 거 파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 거. 등록을 했으면 나는 뭐가 된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근데 나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등록관청은 그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나한테 알려줘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어디까지 읽었냐면 그 밑에 67쪽에 그 중간 밑에 읽었죠.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다음의 개공의 동별에 따라 구분해 등록해주고 그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 통지 자료 주시면 돼. 서면 등록증 교부가 아니에요. 서면 통지해라.
개공이 되었음을 알려줘라. 서면 통지는 이제 문서 날라와야 되는데 문자도 같이 보내줍니다. 축하한다고, 개공되셨다고, 등록 번호를 알려줘. 등록 번호 알려주고, 유의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증 찾으러 오시라고, 찾으러 오실 때 보증 설정해서 오셔야 된다고, 그래야만 등록증을 준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럼 이자는 이제 뭐를 찾으러 가는데,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뭘 해서 가야 된다? 보증 설정이란 걸 해서 가야 된다.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 주어야 등록증을 줘요. 그럼 이 보증은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어.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했는데 개공이 이미 도망가고 없어. 또 갚을 능력이 안 돼. 못 갚잖아요.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은 보험 가입을 하자. 이 보험 가입을 하는 걸 보증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 방법은 첫 번째는 보증보험. 우리나라에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 가입하는 거예요. 보증보험 말 그대로 보증 서준다는 보험이에요. 제가 다른 예를 들면 이자가 돈 빌렸는데 이자가 보증을 서준 거예요. 보증을 서줬다. 그럼 이제 네가 원래 갚아야 하잖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그럼 이쪽에서 갚아줘야지. 갚아주고 다시 너에게 청구해야지. 네가 갚아야 될 내용이니까 다시 청구하는 걸 구상권이라고 얘기하죠. 보증보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터지면 1억까지 물어줘요. 그리고 다시 구상권 들어가요. 네가 사고 친 거잖아요. 보험료 한 15만 원 내는데 보험료는 1년 동안 보증 서주는 비용이지 1억을 공짜로 물어주는 보험이 아니에요. 협회에서 공제 사업을 하거든요. 공제료를 한 20몇만 원씩 내 1년에 한 번씩. 공제기금 조성해서 여기서 물어주고 다시 구상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법원에 1억을 공탁해두고 중개업을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은 없죠. 대부분 둘 중에 하나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보증보험 공제는 당연히 인터넷으로 요즘에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가입할 때 등록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의 서면 통지를 받아야 보증 설정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가입이 불가능해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증 설정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언제까지? 당신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이거 외워야 돼요. 나중에 뒷단원 가면 또 나오지만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보증을 설정해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은 저 위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번은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저 밑에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어. 그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줄여서 보증, 이걸 설정한 후 증명서류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그 밑에 보충학습.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기 전에는 보증 설정이 안 돼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주의.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등록 요건이 뭐예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잖아. 그러니까 이 보증의 설정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 아니라고 그냥 등록증을 받기 위한 요건인 것이지. 그래서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당연히 등록 신청할 때 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밑에 지문 주의 안에 1, 2번 다 적어드렸죠. 얘가 이렇게 친절해, 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친절합니다. 다 시험 지문처럼 다 넣어놨잖아요.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 X. 등록 신청서에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첨부해 다 X.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신고하라. 그때 저 밑에 이제 등록증 주는 거예요. 등록증의 정확한 이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 등록관청이에요. 앞에 등록관청도 조심해야 돼. 그게 국토부 장관 아니에요. 시도지사도 아니에요. 등록관청. 모든 서식은 어디 있다? 국토부령.
국토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라. 근데 국토부령이 가보니까 등록관청은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뭐 했는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지체 없이는 미친 듯이 준다는 얘기예요. 지체 없이 교부해야 돼. 보증 설정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해라. 밑에 주의가 2017년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 보증 설정을 확인하고 준댔잖아.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왼쪽 페이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쉽게 책을 잘 기술했습니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잘했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요. 여러분 공부하기 쉽게 책을 잘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에는 문제가 워낙 꼼꼼하게 나와요. 완전 밑바닥을 긁어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도 엄청 꼼꼼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이 나와요. 실제로 고득점이 나와요. 시험이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밑바닥을 긁어가지고 막 구석구석 문제가 다 나와요. 자, 오른쪽에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만들고 등록증 준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 처리 방법 작성 관리하는 거고, 이제 업무 개시하는 거예요. 등록증 받으면 이제 개시하고요. 개시도 이제 다음 4장에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하는 것도 다 배워요. 뒤로 가서. 이제 업무를 개시하는데,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4장에서 뭘 배우냐면은, 첫 줄에,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이걸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3월 초과는 3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3월 하루부터 뭐 넉 달 같은 거. 3월 초과 휴업을 하고 싶으면 등록관청에 미리 휴업 신고해야 돼. 근데 이때 여기 보시면 이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개공이 됐어요. 개공이 됐으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증 받고 일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자가 등록을 했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뭘 하고 있는 거죠? 휴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밑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도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5 이렇게 풀면 돼요. 주로 맞게 나와요. 출제는. 자, 밑에 협회 통보도 이번에 29회 때 이제 통으로 문제가 나왔던 중요한 파트예요. 협회 통보는 뭐냐? 등록관청은 아래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등록관청은 매달 그 달치를 모으라는 얘기야. 매달 등록, 행정처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다 모으래. 모아서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도 있대.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래. 간단히 하면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이렇게 하면 돼. 다시 시작.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달치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했어. 개공이 새로 태어난 거지. 태어났는데 협회는 모르니까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은 이달치 등록증 교부한 걸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것들 보면 2번, 3번, 4번, 5번은 묶으시고 다 신고예요.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공보조원의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휴업기간 변경 신고, 다 신고죠. 이거 다 받은 것도, 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했던 것도, 그래서 등록, 신고, 행정처분, 등신,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등신, 행정처분. 이걸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라. 밑에 주의, 제가 예제를 넣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이 문장 왜 틀렸어요? 국장이 아니라 협회 통보해야 한다. 자, 2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 통보해야 한다. 5. 다음 달 10일까지는 빼도 맞아요. 빠졌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시험에선 빼고 나와요.
빼고 나옵니다. 또 다른 거 내볼까요? 등록관청은 고용신고 받은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한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오. 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번 29에 나왔던 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래서 이 중에 아닌 걸 낸 거죠. 답은 나중에 기출 문제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의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밑에 종별 변경은 뭐냐. 종별 변경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앞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써 있죠. 그러니까 밑줄 치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 누굴 말하냐면 한번 적으셔도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얘네 둘을 묶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이 등록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개공. 자, 이들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한다. 이 말은 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었는데 법인 만들어서 법인인 개공을 되어 중개업을 쭉 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는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 이렇게 말 풀면 돼요. 새 출발하라고.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밑에다 쓰세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 이렇게 시험에 뜨면 X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이 종별을 달리 업무를 하고자 한다.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O.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X. 이렇게 문제 푸십니다. 다만 종전에 냈던 서류 가운데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지. 다만 종전에 등록증은 반납해야지. 아니면 2장 되니까. 당연히 반납해야죠. 동그라미 2번에다가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재교부 등록증 또 잃어버리고 못 쓰게 됐고 재교부 신청하라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칙상 개공이죠. 우리 아저씨 있잖아. 부칙상 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굳이 딸 이유는 없는데 땄다 이거야. 따가지고 어디서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등록관청을 떠나지 않아. 고향이니까. 그 동네에 떠나지 않고 그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맨 끝에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가 재교부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격증 따서 그 동네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될 때만 재교부예요. 재교부고, 근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바꿀 땐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 이렇게 문제 푸는 거고, 주로 이게 중요하다. 이런 그 밑에 부칙상 개공이 문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요즘엔 잘 안 나오는 지문이고요.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요. 다음 밑에 재교부 신청을 들어가면 당연히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 납부하셔야 되고, 오른쪽에 등록 신청서 있고 73쪽에 등록증 이게 그래. 등록증 이렇게 생겼고, 등록증은 우리 사장 공부하면서 가끔 이걸 보러 올 거예요. 등록증 보러 올 거고, 74페이지 이제 이종 등록 금지 있잖아요. 이쪽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이종 등록, 이종 소속 있고, 목차 드리면 오른쪽에 등록증 대여등 금지, 그다음에 효력 소멸도 있고, 그다음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내용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등록 파트는 다 끝나요. 다 끝나고 78쪽에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쪽을 앞에 공부하는 이유가 결격 사유와 내용이 좀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끊고 이제 다음 시간에 쭉 이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결격 사유 쭉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